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자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 떠도는 그 밈을 아시나요? 쎄함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모은 빅데이터다. 이렇게 말하는 밈이 있는데요. 저는 이 밈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미묘한 상황, 묘하게 기분 나쁘고 뭔가 이상한 상황, 그렇다고 말하기엔 애매한 그런 것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새 학기가 시작되거나 또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자아 정체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상대방과 조화롭게 살아갈 것이냐, 혹은 묘하게 기분이 나쁘거나 이상한데 이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다양한 물음에 답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책과 영화 B&M을 통해 이 문제들을 풀어가겠습니다. 짜란! 오늘 소개할 작품은요, 황영미 작가의 청소년 소설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와 마크 워터스 감독의 영화 킹카로 살아남는 법입니다. 두 작품 모두 청소년 시절, 특히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와 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죠. 소설 먼저 황영미 작가의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중학생인 다현입니다. 다현이는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굉장히 미묘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다현이는 본인이 속한 무리에 어울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항상 어딘가 잘 맞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거나 또는 선물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다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비밀 블로그에 털어놓으면서 고민을 풀어갑니다. 소설의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다현이의 내적 갈등은 어디에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로 여겨지죠. 그렇기에 소설의 제목에도 비밀글입니다 라는 문장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다현이는 자신이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시작하고 이 덕분에 자신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친구들과 우정을 쌓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 즉 인기가 많아 보이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자신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 깨닫기도 하죠. 다음으로 영화 킹카로 살아남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케이디는 아프리카에서 홈스쿨링을 하던 10대 소녀로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케이디는 그곳에서 더 플라스틱스라고 불리는 인기 그룹과 친구가 됩니다. 더 플라스틱스는 mean girls라고 불릴 정도로 그 학교에서 굉장히 못되지만 인기가 많은 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케이디도 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인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자아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죠. 케이디는 겉으로는 화려한 생활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음을 주고받았던 친구들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는데요. 이때의 경험은 케이디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제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현이와 케이디 모두 처음에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즉 친구들의 인기에 혹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모든 게 허상이었다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두 주인공 모두 자신과 진정으로 맞는 친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이 과정에서 우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다현이는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줘도 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처음으로 편안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잘 보이기 위해서 긴장하는 것도 나름대로 필요하긴 하지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내 편한 마음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다현이는 자신에게 잘 맞는 길을 찾아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케이디도 못된 여자아이들이 아닌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지난 날을 반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편안함, 즐거움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니까요. 만약 나에게 유해한 관계다, 이 관계를 지속할 때 나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거를 단번에 끊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좀 이상한 게 아닐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등등 자꾸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고 스스로의 마음보단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살피려고 애씁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쥐고 있는 이익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는 인기 많은 친구들과 같이 있음으로써 왠지 모르게 나도 같이 잘나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뒤처진 것 같고 이런 다양한 이익들이 있죠.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강자는 혼자 다닌다. 물론 이 사회를 완전히 혼자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내 스스로가 마음속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릴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고 죽을 때도 혼자다. 결국 혼자로 시작해서 혼자로 끝나는 삶일지라도 그 과정에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되는 일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누리고 함께 있을 때 재밌고 행복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을 쌓는 것,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추억이 곧 자기 자신이 되니까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쌓느냐, 불편함 또는 편안함,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좀 더 마음 편하고 내실 있는 삶을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물론 10대 때는 무엇보다도 함께 다니는 무리가 중요하긴 할 거예요. 그것이 또래 집단의 힘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사실 어른이 되어서도 친구들에게 강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서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겠죠. 친구들이 대놓고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묘하게 신경전을 벌인다면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굳이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버티면서 스스로를 혹사시키지 말고 자신에게 열린 다른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친구를 만날 기회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남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되게 별거 아니고 심지어는 속이 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을 포용할 여유가 없는 거죠. 충분한 힘과 의지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내가 성장하는 단계에 있고 불행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면 특히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불행 그리고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쉽게 전염되곤 하니까요. 마치 영화 속 KD가 못된 여자아이들에게 쉽게 나쁜 물이 든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맺고 끊을 수 있는 용기, 결단, 그렇다고 갑자기 잠수 타고 막 이러면 안 되고 나의 마음을 차근차근 잘 풀어낼 수 있는 진심, 이런 것들을 잘 키워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진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을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북한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사과가 되지 말고 토마토가 되라. 사과처럼 겉만 붉고 속은 흰 사람이 되지 말고 토마토처럼 겉과 속이 같은 견실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런 내 마음을 선생님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도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아였습니다.